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수준인 AA 로 올렸습니다. 이는 중국, 일본보다 높은 단계로 영국, 프랑스와 같은 수준입니다. 되는 곳만 되는 청약시장 양극화에 분양권에 웃돈이 붙지 않는 무피 분양권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1일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등 상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산밥켓과 넷마블게임즈 역시 올해 안에 코스피 상장을 완료할 것으로 보여 기업공개시장 대어로 꼽히는 빅3 상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크라우드 펀딩이 영화 제작에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타 배우들이 등장하는 대작부터 저예산 독립 영화까지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금 확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AA-에서 AA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작년 9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AA 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중국보다는 한 단계, 일본보다는 두 단계 위로 영국, 프랑스와 같은 등급입니다. S&P는 한국이 최근 수년간 선진 경제보다 탄탄한 성장세를 나타냈고 지난해 대외 순채권 상태로 전환하는 등 대외 부문의 지표가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통화 정책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해왔다는 점도 등급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권을 샀지만 웃돈이 붙지 않은 무피 분양권 매물이 잇따라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되는 곳만 되는 청약시장 양극화 분위기 속에서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옥석 가리기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 태전지구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 단지. 이 단지에선 최근 무피 매물이 꾸준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9제곱미터형의 경우 분양가 2억 8천만 원인데 발코니 확장과 현관 중문으로 932만 원의 옵션을 합한 금액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분양권 웃돈은 없는 셈입니다. 이 단지는 총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설계되면서 인기를 끌었지만 고분양가에 단지가 쪼개져 있는 등 논란이 일자 층 향등이 좋지 못한 일부 세대를 중심으로 웃돈이 붙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수지에 들어서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피 매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작년 말 분양한 이 단지 33평형의 경우 분양가 4억 8천만 원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신분당선 개통으로 교통시설이 확충됐지만 15분 이상 걸리는 불편함 탓에 일부 세대에서 웃돈이 붙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인천 송도와 김포 한강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접근했지만 웃돈이 붙지 않자 분양가대로 되파는 무피 물량들입니다. 분양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웃돈이 많이 붙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분양 물량이 계속 몰려있기 때문에 입지가 나쁜 지역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웃돈도 적지 않을 것으로 해서 업계에선 입주 물량이 늘면서 기존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가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분양권 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올해 기업공개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산밥켓과 넷마블게임즈 역시 올해 안에 코스피 상장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IPO 시장의 최대어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11일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무리 없이 상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년 만에 코스피 시장 첫 제약기업 상장 사례가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예상 공모 금액은 약 3조 원.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면 시가총액 10조 원대로 코스피 시총 30위권에 무난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바이오 제약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스위스의 론자,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에 이어 세계 3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2018년까지 연 36만 리터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으로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조선, 철강 등 기존 주력 업종을 대신해 코스피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PO 시장의 또 다른 대어인 두산밥켓은 지난달 4일 이미 코스피 상장을 위한 주권 예비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두산밥켓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해외 자회사인 밥켓의 상장을 위해 국내에 설립한 지주회사로 조만간 예비 심사를 마치고 10월 중순쯤 상장할 예정입니다. 예상 공모 금액은 약 1조 원으로 예상 시가총액은 4조에서 5조 원 수준입니다. 그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미국 나스닥 시장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넷마블도 이르면 올해 안에 코스피에 입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마블은 다음 달 중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해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상장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상 공모 금액은 2조 원으로 시장에서는 넷마블의 기업 가치를 10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를 비롯해 오포와 비보 같은 신흥 강자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DC가 올해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글로벌 3위에서 5위를 차지한 화웨이와 오포, 비보의 점유율 합계가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이들 중국 세계사의 출하량은 7,110만 대로 점유율은 20.8%에 달했습니다. 화웨이가 9.4%이며 오포는 6.6%, 비보는 4.8%를 차지했습니다. 1위 삼성은 7,700만 대로 22.4%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2위 애플은 11.8%입니다. 중국 빅3의 점유율은 1년 전 삼성과 7.2%포인트 격차를 보였지만 올 2분기 1.6%포인트 차이로 바싹 따라붙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들 업체는 하반기에 삼성을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사냥 등 하반기에 두 편의 영화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금 모금에 성공하면서 영화 투자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산의 독립영화부터 굵직한 배우들이 출연하는 대작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지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송강호, 공유, 한지민 등 스타 배우들이 주연을 맡아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밀정은 현재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말 무장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을 주제로 한 영화 밀정은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 2억 원을 추가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개봉은 오는 9월이며 관객 수에 따라 수익률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관객 450만 명을 넘으면 3%, 600만 명이 넘으면 20.5%, 800만 명이 넘으면 44%, 1000만 명을 돌파하면 무려 67%가 넘는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 최고 투자 금액인 200만 원을 기준으로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경우 약 135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친구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환절기도 현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비 1억 원을 모금 중입니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최초의 독립영화 프로젝트로 목표 관객 수는 15만 명이며 밀정과 같이 관객 수 증가에 따라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영화들이 잇따라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나서는 이유는 제작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홍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부나 이런 후원보다 손익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편입니다. 입소문과 사전 홍보가 중요한 영화 입장에서는 홍보와 마케팅에 많은 도움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개봉해 2주 만에 관객 수 520만 명을 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영화 인천 상륙작전도 지난 5월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 5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에 성공한 영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앞으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영화 펀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이 저금리 시대를 맞아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 피해 사례가 올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유사수신업체들을 주의해야 한다며 당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사수신의 사례와 주의사항을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유사수신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저금리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채는 유사수신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 유사 피해 건수가 2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요.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점을 잡아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건수도 64건이나 됩니다. 지난해 상반기 39건보다 25건이나 증가했는데요.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들 업체는 사실상 수익 모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이 심리를 악용해서 이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 사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FX 마진 거래 또는 또 옵션과 같은 이 기존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금융기법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것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최근에는 해외 불법 다단계 업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하고 이존 통화 간 환율 변동을 통해 시세 차익을 내는 방식이라고 속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입니다.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상장 시 주식 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주식을 매입하라는 경우인데요. 실제 한 업체는 침약목 추출물로 치약과 비누 등 생활용품을 생산한다면서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수천 배 수익이 예상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소개하며 향후 희소성이 높아지면 코인의 가치가 상승해 엄청난 이익을 거둘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업체에서는 각종 공과금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에 121만 원을 투자하면 향후 140만 원을 제공한다고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투자 수법도 다양한데요. 이외에 또 어떤 수법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까? 네, 합법적 협동조합임을 가장해 농작물을 기른다고 속이고 향후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같은 피해 사례의 주요는 나이가 드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실제 A 협동조합은 김치 공장을 만들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으면 공공기관 등의 납품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또한 해외 불법 다단계 업체의 국내 진출을 미끼로 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해외 모기업을 둔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쇼핑몰 분양이나 통역 프로그램 등에 투자할 것을 유인했는데요. 한 기업은 89개국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40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유사수신의 피해 사례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같은 유사수신의 피해 사례는 실질적으로 신규 자금이 유입되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에 앞서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이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332번으로 금감원으로 제보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피해 규모가 큰 유사수신 투자 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또한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제보하면 최고 1,000만 원의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최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유사수신의 사례와 주의할 점까지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화장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피부톤 그리고 피부 타입에 꼭 맞는 제품을 찾지 못해 아쉬운 적이 많으시죠? 이제는 화장품 매장에서 내 맘에 쏙 드는 제품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보경 기자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가 오늘 서울 명동 로드샵에서 선보인 마이 투톤 립밤입니다. 고객이 현장에서 직접 자신의 피부톤을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매장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 어울리는 맞춤형 색상을 테스트합니다. 14가지 입술 안쪽 색상과 13가지 바깥쪽 색상을 조합한 총 182가지나 되는 컬러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피부톤에 딱 맞는 립스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네일샵이나 메이크업샵에서 자신한테 맞는 메이크업이나 아트를 고르는 것처럼 자기한테 맞는 컬러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를 수 있으셔서 굉장히 좀 재미있어 하시면서도 흥미로워 하시는 게 보여서 정말 좋았어요. 지난 3월 식약처가 맞춤형 화장품을 허용한 이후 처음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화장품의 원료와 색소, 향, 영양 성분을 매장에서 직접 섞어 만듭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금지했지만 K-뷰티에 열광하는 해외 시장과 맞춤형 상품 수요가 커지는 추세에 발맞춰 도입됐습니다. 소비자 개인의 요구를 반영해서 이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고 또 이를 통해서 화장품 산업 경쟁력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맞춤형 화장품을 준비 중인 업체는 LG 생활건강을 비롯해 모두 20여 곳입니다. 소비자들이 개성을 중시하면서 개인의 취향이나 피부 타입에 맞는 맞춤형 화장품을 찾는 발길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한국 야쿠르트의 콜드브루 커피가 올봄 첫 출시된 이후 하루 평균 10만 개가 판매되면서 야쿠르트의 효자 상품으로 등극했는데요. 이 콜드브루 커피에 이어 프랑스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끼리가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면서 품절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끼리 치즈. 한국 야쿠르트가 수입 판매하는 프랑스 국민 치즈 끼리가 입소문을 타고 출시 6개월 만에 100만 개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SNS마다 이른바 끼리 득템샷이 올라올 정도로 화제입니다. 끼리 치즈는 매년 15억 조각이 판매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프랑스의 국민 치즈입니다. 끼리 치즈와 함께 바삭한 스틱 과자까지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끼리 딥앤 크런치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것으로 아이들의 영양 간식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 야쿠르트는 런칭 초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판매하다 소비자들의 요청으로 지난 5월부터 전국으로 판매처를 늘렸습니다. 전국 판매가 시작되면서 판매량도 크게 늘어 7월 한 달 기준 하루 평균 2만 개 가까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콜드브루하고 이제 저희가 끼리 제품이 새로 나오면서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저희가 출고해서 갖고 나오면 다 당일날 다 팔릴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에 앞서 한국 야쿠르트는 올봄 업계 최초로 콜드브루 커피를 출시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저마다 콜드브루 커피를 선보이며 올여름 아이스커피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콜드브루 바이 바빈스키는 현재 하루 평균 10만 병이 판매되며 한국 야쿠르트의 효자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콜드브루 커피와 프랑스 국민 치즈 끼리 시리즈가 연이어 히트를 치면서 야쿠르트 아줌마 파워가 한여름을 달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기존 은행권에서는 모바일 뱅크 서비스를 속속 내놓으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농협금융도 모바일 플랫폼 오런뱅크를 출범시키며 모바일 뱅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메시지로 경조사 초청장을 보내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모바일 화면에 경조금 보내기 서비스가 뜹니다. 간단한 핀 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금액을 지정하면 바로 경조금이 송금됩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바로 송금이 가능한 농협금융 오런뱅크의 경조금 서비스입니다. 농협금융과 은행은 오늘 서대문 농협금융 본점에서 오런뱅크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내 손안의 은행을 목표로 한 오런뱅크는 20, 30대를 주 타겟으로 재미와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융합 플랫폼입니다. 오런뱅크에 로그인하면 은행뿐 아니라 손해보험과 캐피털, 저축은행까지 농협금융지주 전 계열사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로그인으로 NH 손해보험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NH 농협 캐피탈과 저축은행 대출을 신청하는 등 농협금융의 원스톱 뱅킹을 구현하였습니다.
오런뱅크는 다음 달부터 통합 입출금 관리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만의 은행 서비스, 11월부터는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대응해 은행권의 모바일뱅크 서비스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신규 분양 아파트의 주택 면적 간 공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공급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중대형 아파트 비중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124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물량은 총 15,980가구로 이 가운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45.1%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8.5%인 1,353가구가 분양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소형 선호, 중대형 기피 현상이 심화된 것은 인구 구조가 핵가족화되고 1, 2인 가구가 증가한 영향 때문입니다. 또 발코니 확장 허용, 신평면 개발로 소형 아파트의 실사용 면적이 증가한 것도 중대형 수요 감소, 소형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평형 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상장 종목 10개 중 1개꼴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3일까지 코스피 종목 889개 중 10%인 89개가 상장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에 코스피는 3.96% 상승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코스피가 4.26% 상승하면서 170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과 비교하면 47.6%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최고가 경신 종목을 업종별로 보면 화학이 16개로 1위를 차지했고 의약품이 12개, 서비스업이 10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 종목에는 시가총액 상위 업체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지난 3일 종가 기준으로 시총 2위인 한국전력이 5월 30일 사상 최고가인 6만 3천 원을 찍었습니다. 시총 4위인 삼성전자 우선주, 16위인 KTNG, 17위인 LG생활건강 등도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소셜 커머스 업체 티몬이 국내 전자상거래 최초로 신차 판매를 합니다. 티몬은 영국 정통 스포츠카 브랜드 제규어 X의 포트폴리오 등급과 R 스포츠 모델을 20대 한정으로 4,810만 원과 4,6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금 결제 기준이며 정상 가격에서 700만 원 할인된 금액입니다. 해외에서는 신차의 온라인 판매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 온라인 커머스 채널에서 중고차가 아닌 신차를 사이트 내에서 직접 결제까지 가능한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티몬이 처음입니다. 티몬에서 구입 결정을 하게 되면 담당 딜러의 연락을 통해 고객과 일정을 조율하고 신차를 탁송하거나 전시장을 방문해 직접 차를 보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티몬은 제규어 X의 구매 고객이 SK 엔카를 통해 기존에 타던 차량을 판매할 경우 차량 매입가의 2%, 최대 60만 원을 티몬 적립금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름철 최고 전력 수요 기록이 또 경신됐습니다. 전력 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최고 전력 수요는 8,370만 킬로와트로 지난달 26일 기록한 여름철 최고 수치 8,111만 킬로와트는 물론 역대 최대 전력 수요인 지난 1월 22일 8,297만 킬로와트까지 훌쩍 넘었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 크리스탈 신소재가 오늘 중간 배당금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현금 배당을 하는 것은 지난 2013년 이스트 아시아홀딩스 이후 3년 만입니다.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낸 건강보험 가입자 49만 3천 명이 자신이 낸 의료비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 총액은 6,123억 원입니다. 이상길 세브란스병원 소화기 내과 교수팀이 위 내시경 검진에 따른 조기 진단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젊은 연령에서는 정기 검진이 조기 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